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안일의 포인트 영어법입니다. 오늘 문법은 이런 건데요. Where, when, why, how인데 이건 그냥 단어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말이에요. 이건 뭐 너무 쉬워요. 설명할 그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where, when, why, how만 입에 좀 붙여놓으면 돼요. Where, when, why, how. 그리고 앞쪽에 뭐 the place where, 뭐 the day, when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법 이름이 너무 세요. 문법 이름이 우리가 관계, 부사라는 문법 이름으로 배워서 거창한 문법 이름에 비해서 실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시면 돼요. 지금까지 쭉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문법 이름에 비해서는 그죠. 사실 문장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만들어지죠. 여기 그 명사가 있습니다. SVO. 영어는 SVO 언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안 쓰면 그걸로 끝이에요. 선생님, 저는 SVO 순서대로 안 쓰고 영어를 한번 해볼래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기 명사 목적어라 그러는데 얘를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조도 하고 또 부연 설명도 좀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게 어떤 날이냐 이거야. I heard the reason. 내가 이유를 들었는데 무슨 이유? I am telling the way.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요 각자각자에 밑줄 쳐 있는 요 목적어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세요? 강조는 한 번 더 쓰면 되죠. 한 번 더 말해주면 되죠. 근데 똑같은 말로 말하면 너무 반복성이 강하니까 동일한 뉘앙스를 가진 다른 단어를 쓰죠. I know the place where. 나는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아. I remember the day. 그냥 그날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고 I remember the day when. 언젠지 그 정확한 날짜를 알아. I heard the reason. 내가 그 이유를 들었어. 왠지 그 이유를 들었어. 더 강조가 되죠. I am telling the way. How? 라고 얘기하면 훨씬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냥 장소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장소, 날, 이유, 방법을 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 말하고 평상시 글을 쓸 적에 야, 너 그날이 언젠지 기억나? 나 알지. I know the day. 진짜 알아? I know the day when. 이렇게 하면 의사 전달이 다 됩니다. 부연 설명을 뒤에 붙일 수가 있어요. 부연 설명을 붙인다는 얘기는 당연히 내용이 더 강조가 되고 살찐다는 내용이에요. 부연 설명 붙여볼게요. I know the place where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뒤에 내용까지 갖다 붙였으니 이건 뭐 더 확실하게 의미 전달이 되고 글의 레벨도 높아져요. I know the place where they met. 그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그 장소를 만났는지 그 장소를 알아. I remember the day when they met. 그들이 언제 만났는지 그 날을 기억하고 있어. I heard the reason why they met. 그들이 왜 만났는지 이유를 들었어. I am telling the way. 내가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 How they met.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방법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 라고 해서 부연 설명을 붙여서 더 화려하게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where, when, why, how는 얘네 문법적인 우리 전문용어로 품사라고 그러는데 문법적인 자기 역할 자체가 얘네들은 다들 부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where, when, why, how를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지금 where, when, why, how라는 이런 부사를 가운데 놔두고 이 두 내용이 서로 내용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내용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부사라는 말이 만들어지죠. 관계부사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얘 자체가 여기 노란색으로 쓴 where, when, why, how가 얘네가 부사예요. 얘네를 가운데 놓고 양쪽의 내용이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래요?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게 제일 편안한 말이죠.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이름을 따라가면 좀 쉬운데 처음부터 관계부사를 주고 써봐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게 되죠. 얼마나 쉬운지 알겠죠? 선생님 여기 왜 다 똑같은 거 썼나요? 내가 다른 것도 써볼게요. I know the place where where he lives.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 뭐 이렇게 쓰면 되고. I remember the day when 내가 영어 공부를 언제 시작했지? When I started.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 그 날을 기억해. I heard the reason why 그 사람이 has helped. 도왔다 그 여자를. 하여튼 영어는 끊임없는 SVO에 사용해요. 왜 걔가 그 여자를 도왔는지 그 이유를 들었어. I am telling the way. 내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How it
works.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게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는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새로운 문장을 뒤에 무한대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게 관계부사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했던 내용을 읽어볼게요. I know the place where he lives. I remember the day when I started. I heard the reason why he helped her. I am telling the way how it works 라고 쓰면 되는데 가끔 관계분사를 혼동시키게 하는 설명이 있어요. 잘 안 해도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여기 the reason이나 the way를 같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관없어요.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큰 무리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얘기를 할 적에 우리가 이게 when일 수도 있지만 where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오늘 하루 주어진 24시간 이위에 여러분이 무엇을 건설했나요? 오늘 하루 24시간 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었나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세상을 만들었나요? 오늘 하루 시간인데 뭘 만들어 건설해? 장소인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꼭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하고도 조금 의미상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소나 시간을 말하는 건 정확하게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을 쓰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죠. 근데 나머지는 reason이나 why는 너무 의미가 똑같아요. 또 그 방법이나 how는 뭐 다른 거랑 겹치지 않고 워낙 의미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상 너무 반복된다. 얘는 시간은 때에 따라서 장소로도 뉘앙스로 쓰일 수 있고 시간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구별하자 이러는 게 말이 되는데 얘는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 빼자 이러한 말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얘 두 개 쓰면 틀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두 개 같이 붙여도 별 의미는 없는데 혹시 가르치는 선생님이 선호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은 얘를 빼는 걸 좋아해. 뭐 그러면 맞춰주면 되죠. 굳이 같이 썼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사용해도 돼요. 쌤, 이 쉬운 관계부사가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배웠을까요? 절차가 많아서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처음에 우리가 문법이 나올 때가 이제 오노게이 문법이고요. 오노게이 문법이 구문론으로 번역이 돼요. 한국말로. 그게 영어 기초학립으로 번역이 되고 성문으로 넘어가고 멘트 모드로 넘어가는 가운데 그 설명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고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실용성은 많이 낮게 됐어요. 한번 이전 버전, 우리가 전통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일반 문법 수업에 많이 사용하는 설명도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the house. 내가 집을 알아요. He lives in the house. 그가 그 집에 살아요. 같은 거다, 그죠? 같은 거니까 the house를 뭘로 바꿔요? which로 바꿔주게 됩니다. which하고 the house랑 서로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which가 뭘 대신 썼는지 얘기해 주려고 앞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I know the house which he lives in이라고 말이 바뀌게 됩니다. in the house, in which였는데 전체가 뒤로 가 있다, 그죠? 앞으로 당겨줘서 붙여줍니다. 전치사를 여기도 옮겨도 문제,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얘를 자주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where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르고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계부사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모두 몇 개의 절차를 밟아가나 모두 5개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분석을 하고 깊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즉각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데는 좀 장애가 됩니다. 둘 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굉장히 심플한 지식 하나예요. The place 그럼 뭐 쓰면 돼요? Where 쓰면 되죠, 뭐죠. 그리고 뒤에 화려한 SVO를 무한대로 여러분이 쓰세요. Do you remember the day? 그러면 뒤에 뭐가 생각나면 돼요? When이 생각나면 되죠. 그리고 화려한 SVO를 쓰시면 돼요. Do you remember the reason? 그럼 뭐가 생각나면 돼요? Why? 그리고 the reason에 대해서 한 번 더 쓰고 강조했으니까 이제 무한대로 SVO를 쓰세요. Do you remember the way? 한 다음에 how를 쓰고 그때 무한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장을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모두 다 부사 절이 만들어집니다. 문장을 쓸 때 볼 때 많이 보일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